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친구와 함께였고, 가장 어두웠던 순간 역시 친구의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잃게 될 줄은 몰랐죠. 그녀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슬플 때는 어깨를 빌려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였죠. 고등학생 때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떡볶이를 먹으러 갔고, 밤늦게까지 전화로 수다를 떨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보다 더 서로를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붙어 다녔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을 때면 언제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울 때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던 친구.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완벽했던 저희 우정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친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고, 저 역시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미소, 그리고 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친구의 남편을 처음 봐서 느끼는 낯선 감정일 뿐이야. 나는 절대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그의 이미지는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부부와 저는 종종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는 제게 네가 함께 있어주니 더 좋다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는 동안 저는 더욱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섬세함과 배려심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친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 그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애썼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그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친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 경계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금지된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감을 넘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변해 있었고, 저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금지된 감정의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와 저는 친구 몰래 만나는 횟수가 잦아졌고,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세상은 친구도, 책임감도, 그 어떤 도덕적 잣대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와 저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항상 쓰디쓴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친구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고 있었고, 저에게 남편과의 사소한 일상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지만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지옥에서 온 죄인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갈등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파멸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충돌했습니다. 너는 친구를 배신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양심의 소리와 그는 너의 운명이야.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금지된 욕망의 소리. 저는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의 끈이 저를 칭칭 감았고 저는 그 끈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은 후였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점차 대담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저와 그의 잦은 만남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요즘 너희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소리야? 너희 부부랑 내가 제일 친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둘러댔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의 어색함을 눈치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저희 둘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친구가 제 비밀을 알게 되어 절규하는 꿈.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꿈. 현실보다 더 생생한 악몽 속에서 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를 향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의 절규에 저는 또다시 흔들렸고 결국 저희의 금지된 사랑은 파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고 마치 파도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표류했습니다. 제 이성은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저는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제 핸드폰에 남아있던 그와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귀를 때렸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남편을 건드리다니.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넌 악마야. 그녀의 절규는 제 귀를 찢을 듯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고통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의 눈에서 저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보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의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는 제게 침을 뱉으며 네가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될 줄 알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워. 라고 말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제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처럼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가 이제는 저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저의 부도덕한 행동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가족들마저 저를 외면했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알던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눈빛은 불안정했으며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와 저의 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이혼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한때 뜨거웠던 사랑은 증오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망쳤어. 당신도 나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고 저는 사랑도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저 자신마저 잃었다는 절망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밤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저를 더욱 괴롭혔고 친구의 절규는 제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제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왜 친구의 행복을 짓밟고 나의 욕망을 쫓았을까? 과거의 저를 붙잡고 흔들어 깨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준 상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준 상처를 직시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글을 쓰는 행위는 저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용서와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느꼈던 죄책감과 고통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지만 며칠 뒤 그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자.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서운함과 아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격렬한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상처를 줬어. 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어. 저는 흐느끼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분노의 눈물이 아닌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나는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너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했고 앞으로 그녀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서로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금지된 사랑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직시하고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용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용서는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